그럼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게 되는데, 제가 1961년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100만이 58년 무술년 기대가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대표님 몇 년생이십니까? 네, 말 못 하시겠는데 58년 무술년 기대가 가장 100만이 넘는 인구라고 했지만 실제 더 많았던 인구들은 제가 태어났던 61년 17년생들이 120만의 정점을 찍었던 세대들입니다. 그 뒤에 120만이 찍었던 세대가 반쪽이 나는, 인구가 반쪽이 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60만으로 출산율이 떨어질 때. 근데 40만의 인구가, 60만의 인구네요. 생각해보니까 60만의 인구가 반쪽이 되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30만 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얼른 생각해서, 그럼 30만 명이 태어났으면 그중에 남녀 성비율 5대5로 생각해서 15만이 여성이고 출산율이 0.78이라고 생각되면 15만의 여성 인류가 가입년 동안 퍼센트만 나는 인구가 0.78이라고 생각되면 10만이 될 것이고, 그 10만이 또 0.78이 되면 0.78에서 유지될지 0.5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는 나중에 지도상에서 땅만 남고 대한민국 인구는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한 것이 바로 인구학자들의 말은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왜 0.78이 되지 않느냐, 다양한 논리가 있고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리스트에서,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에 들어가면 10분 이상 둔 가정 계십니까? 5분, 3분, 3분. 진짜 애국자라고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2분.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2.1명이 탄 가정 나와야지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요. 네, 0.78의 숫자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것은, 이게 제일 아래 보이시니까 서울이라고 적어준 거, 서울이라고 적어준 0.59. 우리 광주는 꽤 그래도 높을 걸로 기대됩니다. 서울의 0.59는 대한민국의 인구집배상 경기, 서울 지역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면적은 국토의 12%입니다. 국토의 12%, 현재 인구는 50%가 넘는 인구가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공의로 써보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복부 비만이 생겨서 굉장히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성인병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저는 이걸 대한민국의 과도한 복부 변화로 생긴 굉장히 성인병의 집합지다라고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있는데, 12%의 면적에 50%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게 건강한 대한민국인가? 그런데 50%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출산율이 0.5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 있지만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경쟁률이 그만큼씩고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세대들이 태어나지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역으로는 광주 전남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태어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는 전부 서울 경기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대한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저출산율과 학생들의 유출로 생계에 피해를 받은 적은 바로 광주 전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신 집보는 왜 가느냐고 물어보면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게 되고, 거기 갔더니 날마다 아침에 태어날 때 비록 출근하기 힘들지만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고 다양한 사회생활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도 볼거리 너무 많더라. 그걸 과연 내 청춘의 홍 같은 시기에 대학 시절에 이 광주에 있을 것이냐 라는 게 바로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이고, 가장 얼마만큼 갔냐 수치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졸업을 하고 나온 학생들의 10명 중 1명만이 서울 경기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즉 고급 인력에서 공무원이 되든지 대기업 임원이 돼서 지역으로 파견나간 10명 중에 1명입니다. 광주 전남의 청년들이 100명이 졸업하게 되면 68명만이 광주 호남 지역에 남습니다. 그럼 30여 명의 대학 졸업 인력들은 전부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서 나오는 5명 미만입니다. 즉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광주가 비어있는 도시가 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미래를 광주에서 과연 책임지고 보장해 줄까, 전라도를 책임지고 보장해 줄까 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에 광주를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표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른쪽 지표 보면 빨간 라인 혹시 보이십니까? 2015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말하는 4차 산업 IT 기업들이 가장 잘 나갔습니다. 연봉이 수십억인데 그 IT 기업의 바로 지금 모든 난방 한계선은 판교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 뭐 자동차 단지 기대졌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광주에 있는 자동차들도 단순한 생산 조립에 일환이지 연구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뒤에도 하고 있지만 모든 고급 인력들의 쏠리는 단순한 50%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급 인력이고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하는 모든 자원들은 판교 이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가장 수도권에서 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하는 창업의 개수가 몇 개이냐, 광주 지역의 창업의 개수가 몇 개이냐, 1700대 50. 이건 농구 스쿼드 아니고 축구 스쿼드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이게 점점점 가속화되어 있고 광주 전남의 미래는 조금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연봉이 10억, 20억 되는 사람들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50명 정도가 서울 강남구 성남시 서초구에서 IT 기업에 연봉 10억이 붙는 사람 50%가 서울, 강남, 경기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일자리에 계신 죄송합니다. 연봉 50억 넘는 분 계십니까? 1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대한민국 어디서 강의가 된다 연봉을 가지고 지역 분포를 하는 대한민국 지도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살기 비쌌었거든요. 4차 산업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이런 4차 산업 가속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의 편중, 인구의 편중, 모든 리소스의 편중은 갈수록 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대표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쓰셨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100가지 아젠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젠다 85번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방대학에 태어난 것도 지방대학에 남는 것도 필패감을 갖지 않도록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계획이구나. 정책을 기대했지만 2, 3일 전에 나왔던 이 정책은 정말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 총장들이 땅을 치고 한탄했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던 IT 기업에 서울 집중가 되는데 삼성이 용인에 300조를 투자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SK 지금 나와서 120조, 420조에 투자한 것은 300조, 400조의 투자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한 고급 인력의 유출로 빨대상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광주 전남 100만 평의 자동차 특화단지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광주 전남 GGN 기아모터스 전장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부장 회사들이 몇 개 나올까요? 단순한 소부장을 치지 않고 국책기관에 준하는 자동차 의미를 넣은 첨단 연구소가 과연 몇 개나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즉 첨단 기술의 원천 지구가 오지 않고 단순한 제조업에 그치는 자동차 특화단지는 판교에 10조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영향을 미미하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광주 전남이 정말 단순한 제조업이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을 출산하는 특화단지가 되도록 꼭 아이들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마 이 300조 투자는 우리 김 대표님 꼭 국가 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모든 지표 수도권 설립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대를 쓸 수 없는 가속화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더욱더 암울하게만 느껴집니다. 파란 것이 좋은 겁니다. 동그랗게 클수록 좋은 겁니다. 즉 대학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창출하는 끊임없는 연구력을 찾는 것이 바로 국가에서 제정한 국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국책연구소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박사급 이렇게 표현하죠. 박사급의 고급 인력이 수십 명씩 있는 것이 하나 국책연구소인데 약 26개가 있을 겁니다. 광주 전남에 어떤 국책연구소가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국책연구소는 세종, 대전에 있습니다. IT 기업은 판교까지, 그리고 국책연구소는 충청도의 대전까지가 난방 한계세입니다. 광주에 김치연구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10명 중 4명의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게 하는 것, 바로 단순한 이런 걸 보러 가는 겁니다. 더 암울한 팩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청년의 비율은 약 20% 정도, 10명 중 2명 정도 청년 비율이 됩니다. 광주는 다행히 그 평균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가장 꼴등가 15.6%. 더 아쉬운 것은 남녀의 비율, 즉 청년의 남녀 비율은 그다음 가정을 이루고 미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리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 5명 대 여자 4명. 즉 전라남도의 청년들은 미래의 가정을 이룰 심한 미스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여성이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고급 인력을 대면서 내 자신의 삶의 꿈의 터전으로서 서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유 여러분 이 지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한 사람의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학이 책임좀 될 줄 알냐, 네 총장이니까. 그리고 대학이 그럼 책임져가지고 좋은 인구, 광주 전남 인구, 세계적인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라. 과연 우리 대학의 현실이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를 말하는 건데요. 이 IMD에다 이런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스위스에 있는 것 같고 독일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학의 수준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대로 만드느냐 또는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봤는데 아까 세계 경제대국 10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10위에 걸맞는 대한민국 대학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가 경쟁력으로부터는 40위, 30위 정도입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이렇게 미래가 얻은 일에서 대학이 과연 그들의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지 현실이 있는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팩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광주 혹시 올라가고 싶으시면 사진이 올렸지만 잠깐만 우리 전남매일도 골드클래스 가지고 있죠. 죄송하지만 그 아파트 건설 말은 아닙니다. 광주 전남이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외부의 수준들이 광주에 찾았을 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중심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한식집 가서 밥 먹고 그러는 거 그거 날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가 있죠? 이런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과연 내 삶을 책임져야 할 것인가? 광주는 이미 아쉽게도 아무 특색이 없는 회색빛, 잿빛 도시가 되었습니다. 200m 이상 건물이 올라가서 내려가봤을 때 아름다운 초록을 보기보다는 회색빛 아파트만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 광주 전남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여건을 창출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 청년들이 떠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학도 못 오고 지자체도 못 대학도 오는데 과연 그러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해서 여러분 세계 많이 여행 다녀오면 유명한 도시들 뉴욕, 피츠버그, 북경, 동경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의 대도시들은 대학을 존재하고 하실 겁니다. 대학은 저는 인류가 조물주고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인류긴 하지만 인류가 그래도 만들었던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몇 가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대학과 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었던 가장 의미 있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학 역사는 누군가 대학이라고 간판은 하지 않지만 인류는 태어나서부터 새로운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부터 우리 노노, 맹자, 장자 이런 동양의 대본에서처럼 그리스 아테네 또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했던 것이 바로 대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논의했던 것은 인종을 떠나서도 세계 최초 대학이 어디냐고 그랬지만 이런 모로코에 있는 대학은 여성이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추종시키기 위해서 800년도인가 만들었던 대학이고 여성에게 최초로 입학을 하게 했던 고등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처럼 대학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출범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이 대학은 세계 최초 대학에서 박사, 석사, 학사를 만들었던 본로자 대학인데 너무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석학들을 모여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하는 것은 이태리 본로자 대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자랑스러운 역사에 고등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계에서도 어떤 국자, 폐학 이런 것들이 중국 역사에 나오게 되고요. 역사물을 보시다 보면 백제 무슨 박사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을 세워서 고등교육에 대한 인재를 만들고 유학파를 만들고 식물계를 만드는 당시 조선시대는 성균관에 대해서 했던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카네기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카네기 재단 20세기 말에 인류가 출현하고 난 뒤에 1600몇 년부터 16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400년 이상 된 지속되는 기관들이 뭐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66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4개는 2개는 마틴 루터 종교재단이고 로마 교황 카톨릭 재단이고 2개는 뭐 의회가 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인데 그리고 62개가 대학입니다. 즉 인류가 보존하고 인류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되는 것이 바로 95%가 대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는 여러분이 앉아서 이 자리에 전남백의 주체는 CU 과정을 왜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거 같으면 단순히 집에서 쉬고 잡고 놀 때는 훨씬 편할 거지만 내 생각을 약간 깨우치고 사상의 폭을 넓히고 뭔가 새로운 길에 대해 도전 이런 생각 드는 것은 대학에 이런 가치들이 추구했던 것이 대학들인데 독일에 있는 비튼베르크 대학이라는 것들은 마틴 루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자체가 신과 소수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 인류를 위해서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종교 개혁을 줬던 대학이 대학이었습니다. 즉 사상의 폭을 깨뜨린 것이고 그 뒤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니체, 또 칸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학에서 나와서 사회 변화의 중심에 했던 것들이 대학입니다. 최근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코비드-19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백신이 나왔었습니다. FDA에서 등검증 받아가지고 화이자도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모더나도 나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대학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협업해서 그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습니까? 걸리자마자 5일 만에 죽었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질병들이 많이 될 것이니까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인류를 질병에서 구하기 위해서 백신을 연구하자 하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가 연구를 하고 있다가 코비드가 터지다 보니까 그 연구를 이용해서 무료로 그 기술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돈을 들었던 파이자나 모더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런 무료 백신에 비영리 단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진짜 원가만 받고 난 뒤에 백신을 여러 번에 뒤쳐먹기 때문에 안전한 인류에 대한 연구를 갖춘 것이 바로 대학의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세계 1차 산업, 2차 산업 곧 끝나는 말씀이죠. 저는 왓슨 더글래스고 대학에서의 조립공이었지만 그 조립공이 기계를 고치다가 좀 더 효율적인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있겠지 알아가지고 돈을 받아 들었던 것이 왓슨이고 이런 드레스덴 이런 것도 전부 대학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은 10년 뒤에 없을 거다. 과학기술 친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림자도 못 찾아올 정도로 빨리 간다라는데 대학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질 거다. 또 하버드나 이런 거는 미네르바 대학이 200명이 2만 명이 될 정도로 빠른 변화를 있으면 대학도 변화된다 말하는데 우리 전남 대학에 가면 전부 모범 학생들이 서울로 가게 되고 서울대 학생들까지 스카이 학생들까지 육과대에 온다는 이런 양극화 때문에 우리 대학은 또 있던 게 없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는 절대 아이패드 자체는 자연과학의 힘이 아니다. 인간이 사는 인문학과 물건이 존재하는 자연과의 중심에 서서 그 두 개의 중심을 잡았던 것이 바로 애플의 기술력이라 해서 과학기술 신분은 단순히 인류 문명을 이끌었지만 진정한 인류의 발전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중심이 잡을 때가 인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던 것은 한 테이블 나왔지만 한 명이 오실 때는 점으로 나오지만 두 명이 오실 때는 선이 되고 세 명이 오실 때는 면이 되고 네 명, 다섯 명이 되면 입자가 되는 것처럼 각가지 다양한 학문의 생태계가 존재할 때 훨씬 더 창의력이 뛰어나게 되는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200g밖에 안 되는 뇌속에 약 1000억 개의 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그 세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도 하고 단순 반복적인 인간이 되게 되는데 1000억 개의 세포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1000조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즉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AI로 편중된 학문의 생태계에서 인문학, 예술, 철학들을 가지고 존재해야 될 마지막 도구가 바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세대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만 가지고 그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기술 하나만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내쫓기 때문에 대학이 그런 생물 생태계의 보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림 하나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는 지난번
콜로라도가 콜롬비아주에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해가지고 1등을 맡았다 했는데 1등을 맡은 작품인데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세트가 될 겁니다. 많은 감독들도 이걸 바로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작가는 틈새 코딩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그림을 1등 받았는데 알파고가 나왔을 때 먼 인류의 미래에도 남아있을 축적이 뭐냐라고 봤더니 화가, 뭐 작곡가, 음악가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단 5년 만에 이게 깨졌던 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진보입니다. 도저히 기계가 접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깨졌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과학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산술적인 평균 1-1에 기억을 하지 마시고 기하급수적인 편 1, 2, 4, 8, 16의 편 기하급수적이 아니면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 보였던 것처럼 나만의 생각하는 드릴링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양한 생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이런 다음 시대들은 이제 다음으로 그런 것들이 광주 전남에 주는 빨간색이 좋은 겁니다. 기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주 전남의 기업의 친환경적인 점수를 따졌던 건데 아쉽게도 세제 대표, 환경,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가장 꼴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고 광주 전남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았던 자랑스러운 광주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항상 양모남 시국과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 학생운동의 발상지, 또 동아경맹의 근원지, 그리고 5.18의 근원지 이러한 투쟁들이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희생이고 또 다음 세대 공존을 위한 참한 정신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친환경적인 문화,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아이들을 모으는 중심이 광주였는데 어느 순간에 광주가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남 멜시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뱉을 정도지만 이런 문제의 해법은 혼자가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